요즘 세상은 돈 벌어서 빚부터 갚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은 무조건 먼저 갚아야 된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빚은 최대한 늦게 갚을수록 이득이고 빨리 갚을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빚부터 갚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요. 예금 이자가 10%가 넘었었고 대출 이자는 기본 2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정반대죠.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2.5%고요. 물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내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던 적도 있었고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낮으니까 옛날처럼 빚에 쫓기기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빚을 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시대는요. 빚은 굳이 빨리 안 갚아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돈을 벌면은 빚부터 갚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돈의 시간 가치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1억과 10년 뒤, 30년 뒤에 1억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원화의 가치는 다른 자산이나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빚을 가지고 있다면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1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다면 그 1억이라는 크기 자체가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30년 뒤에 1억의 가치는 편의점 알바 몇 달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 될지도 모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만약에 빚을 내서 자산을 사둔 사람들이라면 굳이 빚을 빨리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사치를 하는데 써버렸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1억을 빌려서 집을 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덕분에 집값은 상승하겠지만 빚의 원금 자체인 1억이라는 돈은 절대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실질 가치도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1억의 가치는 지금의 1억의 가치보다 훨씬 낮아지죠. 그래서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돈을 빌려서 내는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빚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다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한국도 최근에는 전례 없는 돈풀기를 하면서 한국 원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집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 같은 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5% 이내의 이자로 내고 계실 텐데요. 그럼 5% 이자보다 그 이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빚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서는요. 빚을 빠르게 갚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지금 시대를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업가나 자산가들이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론 빚내서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보다 수익을 못 내면 빚은 오히려 독이 되고 패가망신하게 되겠죠. 2024년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약 1,410만 명이고 이 사람들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13.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80% 이상이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손실을 내고 있고 단타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90%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죠. 이런 통계들을 보면요. 투자를 해서 10%라도 수익을 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과거를 보면요. 매달 우량 주식만 꾸준히 사 모았어도 연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특히 요즘은 장이 얼마나 좋았어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하지만 장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의 주식이나 코인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걸 보면은 대출해서 투자를 하는 것만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투기를 하는 게 더 잘못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빚부터 갚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참고로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도 경고하기도 했죠. 레버리지는 똑똑한 사람을 파산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빚을 지고 투자하면 결국에 평정심을 잃고 최악의 판단을 하게 된다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빚 투자로 한탕을 노리다가 폭망한 사례들은 차고 넘칩니다. 한국에서도 연끌 대출로 부동산 갭 투자를 했던 30대에서 40대들이 금리가 급등할 때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파산 직전이었던 적이 있고 한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실패로 회생 법원을 찾는 30대 40대가 급증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초저금리라 사람들이 빚내는 부담이 적었는데요. 최근 물가와 금리가 같이 뛰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뛰니까 부채 부담에 허덕이는 일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실질 임금은 정체된 상황에서 빚만 불어나게 되니까 일본의 개인 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죠. 특히 일본에서는요. 소비자 금융 대출 금리가 무려 14%에서 16%나 돼가지고 빚진 사람들이 이자만 갚다가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투자고 뭐고 빚부터 갚는 게 100번 1000번 맞죠.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모든 빚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다 똑같아 보여도요, 돈에도 종류가 있고 빚에도 종류가 있어요. 큰 틀에서 빚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 자산을 늘려주는 긍정적인 빚이 있고요, 사치와 소비를 위한 부정적인 허세빚도 있습니다. 투자나 자산 구입을 위한 대출은 잘만 활용하면 좋은 빚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대표적이죠. 집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적은 자기 돈으로 큰 자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대신 반대로 명품, 좋은 차, 여행 같은 이런 소비를 위한 빚은 어떨까요? 이런 건 한 푼의 수익도 안 남는 사치입니다. 결국에 갚을 능력도 없이 지는 빚은요, 미래의 소득까지 당겨 쓰는 도박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아무런 자산도 남지 않으니까 소비를 위해서 빚진 사람이 100% 손해보는 게임이죠. 그렇다면 언제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언제 빨리 갚아야 될까요? 우선은 금리가 낮고 안정적일 때는요, 앞에서 말했던 레버리지 전략이 힘을 발휘하는데, 한국도 한때 기준금리 1%대 초저금리 덕분에 너도 나도 연끌 대출로 부동산, 주식에 투자했죠. 하지만 금리가 5%를 넘어서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한국의 주담대 금리가 5% 안팎까지 오르게 되니까 정부와 은행이 부랴부랴 변동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늘렸고, 2025년 중반 신규 주담대 91.6%가 고정금리로 취급될 정도였어요. 또 개인별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이자를 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20%, 30%가 찍혀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고요, 당장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통장 잔고와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성과라는 게 뭘까요?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거죠. 투자 도중에 시장이 출렁여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현금 흐름만 탄탄하다면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사람이 빚을 지면 진퇴양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월 소득의 30%는 넘지 않아야 파산까지는 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대출 이자가 나가면서 소득 대비해서 빚 부담이 과도해지면 생활이 피폐해지고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도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변동금리는 초기엔 이자가 싸도요, 나중에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고정금리 모기지가 일반적인 나라에서는요, 2020년대 인플레이션으로 3%대 저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한국처럼 변동금리가 많은 나라는 금리 상승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었죠. 그래서 내 대출 조건을 자세하게 따져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땐 미리 체크를 해둬가지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변동금리 상품들은 일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빚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의 전략은 달라야 되죠. 대출 이자 걱정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일상생활도 잘 못할 정도라면 굳이 위험하게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버틸 자신이 있고 충분한 비상 자금과 현금 흐름이 있다면요,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까지는 잘 활용하면 내 자산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핵심은요, 자기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빚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빚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빚을 늦게 갚아도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체크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 소득이나 사업 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소득이 없는데 빚부터 내면요,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고요, 이자를 갚을 돈도 없어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도요, 한 곳에서만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상에서 돈이 나올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요, 그 투자 대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게끔 세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나 전세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올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평균적으로 10% 정도 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데 한 5%에서 6% 정도 대출 이자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 6% 대출 이자를 내고 연 10%짜리 예금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면 한 3, 4% 정도 차익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코인을 담보로 해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빚내서 코인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고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둘 다 해당이 되게끔 세팅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빚낸 돈을 굴려서 은행 이자보다 확실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빚부터 안 갚아야지가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생각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증거겠죠. 설령 계획은 있더라도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나요? 특히 투자파는 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능이 올라와서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시나리오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왔을 때 대응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제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대출 금리가 몇 프로인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에서 3%대 저금리라면 좀 여유를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5% 이상 넘어가는 고금리 빚이라면 일단은 빚부터 줄이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자가 10%가 넘어가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이율이 높은 빚은요. 투자고 뭐고 일단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 벌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년 동안 투자 금액을 회수 못해도 괜찮은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크게 돈 나갈 일이 있다거나 당장 몇 개월은 괜찮아도 1년 뒤에 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것 같다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분들은요. 항상 몇 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항상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감당 가능한 정도로만 대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당 가능한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요.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철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도 해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이 꾸벅꾸벅 들어오거나 현금 흐름이 여러 개가 있거나 투자 지식과 계획이 있고 금리 변수에도 버틸 안전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게 90% 이상 확실한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책 없이 빚부터 내면요. 그거야말로 인생 나랑 직행 열차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국 20대 개인 회생 신청이 급증했는데 평균 부채가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까 절반 이상의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진 빚이었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에 기대다가 감당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장 여유 자금도 없는데 빚부터 지고 또 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건 진짜 최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빚은 무조건 나쁜 거였지만 요즘 시대에서는요. 빚을 잘 쓰는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똑같이 돈을 빌려도요. 어떤 사람은 그 빚으로 자산을 불려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요. 감당 못하고 파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금융 지식과 철저한 데이터 분석, 멘탈 관리에서 갈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없죠. 부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이런 자본주의 룰을 깨우쳐서 빚을 어떻게 이용할지 압니다. 꼭 금수저라고 해서요. 돈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 지식을 물려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 더 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빚과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죠. 그 결과로 누군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잘못된 빚에 손댔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이런 금융진흥과 관련된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린 일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저만 알고 있고 싶었던 내용들이나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내용들도 멤버십 영상으로 제작을 해볼까 해요. 이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해서 혜택을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거창한 것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정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는 게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뒤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제가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그나마 제가 코인 쪽은 오래 투자를 해봐서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좋지가 않은데 코인 쪽이 트레이딩 같은 거 말고도요. 노력 대비해서 돈을 안 들이고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은행보다 리스크 없이 2배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코인 쪽이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멤버십으로 공유를 드리면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뭐 거창하다면 거창한 거고 별거 아닌 거라면 별거 아닌 건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정보들도 많이 알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제가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도 싹 키워보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내본 사람이니까 이런 지식들도 공유도 하고 해볼까 해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